안녕하세요. 돈공부 채널의 머니킹메이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비산업은 대표적으로 재건축이 주를 이뤘지만 대출규제, 금리 인상, 보유세 등 세금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꼬마 빌딩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는 정책과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건물주의 노력 여부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서울 강남권과 같은 인기지역 아파트값이 웬만한 꼬마 빌딩 가격이 우스울 만큼 올라 꼬마 빌딩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도 한층 낮아졌습니다. 사실 꼬마 빌딩은 명사로 정확히 정의된 부동산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 5층 전후의 규모로 매매가 50억 원 이내의 상업용 빌딩을 칭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최대 100억 원까지의 건물을 꼬마 빌딩으로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50억 원이 80억 원이 되는 꼬마의 마법, 숨겨진 20% 수익을 찾아내는 비법, 건물 리모델링 재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돈 공부 시작해볼까요? 일단 리모델링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장 배경, 최근 리모델링이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용적률이 200% 중반이 대부분입니다. 재건축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이고 재건축을 선택하게 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 이익분은 환수될 뿐더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아파트값의 급등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이유도 큽니다. 장점,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만 지나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넘기 힘든 안전진단 기준도 훨씬 유연하게 적용받습니다. C등급이 넘으면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이 가능하고 B등급 이상이면 수직 증축 또한 가능합니다. 수평 증축이란 기존의 건물을 주요 뼈대, 이를테면 기둥과 골조를 남겨두고 새로운 기둥과 벽을 앞뒤 옆으로 이어 붙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주거용 면적의 30% 이내로 증축이 가능하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면 40%까지도 증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모델링은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관리,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에 적용받게 되는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단 증축을 통한 일반 분양이 30가구를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건축과 비교한다면 리모델링은 이익 산출이 간단하고 사업 기간이 3분의 2 이하로 줄어든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리모델링은 기본 골조를 활용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가 가장 큰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면 구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없고 수평 증축을 하게 되면 폭은 넓히지 못하고 앞뒤로만 증축해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평면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철강이나 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인 동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공간과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아파트는 대부분 천장 높이가 2.3m 정도였습니다. 달라진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배관과 환기 배관 등을 천장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최근 매립형 에어컨 설치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 기존보다 천장의 높이가 소폭 낮아진다는 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기존 용도 대신 판매 시설이나 업무 시설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법적 가능성은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내가 매입한 건물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단독으로 개발할 수가 없거나 높이 제한이 걸려 있어 당초 계획했던 층만큼 건물 신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정말 적합한 건물인지 전문가의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누수와 결로 같은 기능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내부 배관 등 중요 구성 요소들이 도면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축 구조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파악한 뒤 비용을 결정하시고 무조건 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기보다는 다양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델링도 신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지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로 넉넉하게 잡은 뒤 잔금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토지를 멸실해서 매입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매수인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빌딩에 주된 투자자가 자산가였다면 최근에는 완성형 건물보다 오래된 꼬마 빌딩을 매입해 리모델링 시키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는 기다리기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숨겨진 나만의 20%의 수익을 끌어내는 것 또한 투자의 능력입니다. 머니킹메이커는 언제나 더 많은 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